안녕하세요. 이번 주 두 번째 시간으로 도시개발구역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된 1단계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1단계에서는 개발계획에 관한 사항과 도시개발구역을 함께 공부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 도시개발구역과 관계된 사항으로 246페이지를 함께 보십니다. 지정권자 사시였죠. 양가 1번 원칙적인 지정권자는 시도의사 대도시장입니다. 동그라미 2번에 대해서는 천천히 봐 나가십니다. 그냥 2번 잠깐 확인하십니다. 도시개발 사업이 필요하다 인정되는 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도 또는 대도시, 그래서 둘 이상부터 대도시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관계지도의사 또는 대도시장이 협의하여 추천놓습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자를 정한다. 수도권에는 하남 미래지구에 대한 도시개발 사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서울 일부와 하남시와 성남시 일부에 걸쳐 도시개발 사업이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둘 이상의 시도, 대도시에 걸쳐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는 경우입니다. 만약 이런 경우에는 서울시장,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중에 지정권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 상호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번 국장입니다. 국장은 다음에 해당되게 되면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다. 1. 국가가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가 추천놓습니다. 2번, 3번 묶어놓습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 요청하는 경우 요청 출처 놓습니다. 그리고 3번, 시행자에 살 수 있는 공공기관장 또는 정부출연기관장이 공공기관장, 정부출연기관장 가로 해놓습니다.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서 30만 추천놓습니다.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계획 추천놓습니다. 도시개발구역을 지정 제한하는 경우 제한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도, 시도 또는 대도시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 관계 시도의사 대도시장 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협의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가로 해놓으시고 협의 출처 놓습니다. 그리고 둘 이상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5번입니다. 천재지변 줄만 쳐놓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구분하실 것은 도시개발구역에 관한 내용을 함께 보시는데 이 도시개발구역은 우리의 학습 목표가 대상과 절차입니다. 도시개발 사업이 필요한 곳이라면 그곳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대상인데 그 구체적인 요건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러한 도시개발구역은 지정권자가 지정할 수 있는데 원칙적인 지정권자는 시도의사 대도시장입니다. 그리고 예외적인 지정권자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예외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저 국토교통부 장관은 천국이 이 경우에 국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천재지변입니다. 천재지변 등으로 긴급한 도시개발 사업 필요할 때 국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알바천국이라고 하는 TV 광고 보셨다고 하면 그 알바천국에 천국이 부르짖더라고요. 그래서 천재지변의 경우 국장이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다. 그러면 다시 추가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 도시개발법 전반에 걸쳐 천재지변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할 관청이 되는 것은 여기만 존재합니다. 다른 경우는 천재지변과 관계된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공법 전반에 걸쳐 천재지변과 국토교통부 장관이 연결되는 것은 여기뿐입니다. 그래서 만약 천재지변으로 긴급한
상황에 실시계획, 국토교통장관이 인가할 수 있다, 수용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는 다 없습니다. 오직 천재지변과 관계된 사항은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는 때 국장이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다, 여기만 유일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정비법이라는 걸 공부할 수 있고, 과거에 공부하셨던 도시군 계획설 사업, 그래서 만약 천재지변으로 긴급한 도시군 계획설 사업 필요한 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행한다. 천재지변으로 긴급한 정비사업 할 때 정비구역을 국장이 지정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오면 바로 틀린 것으로. 천재지변은 어디에만? 도시개발법에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는 때 그때 국장이 지정할 수 있다, 그걸 잡아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국가가 도시개발 사업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최근 3기 신도시 그리고 세종시라고 하는 신도시개발 사업과 관계된 사항은 국가가 시행하는 경우이고, 국가가 도시개발 사업 실시할 필요가 있다면 국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 이상의 시도, 대도시에 걸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로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하남 미래지구처럼 도시개발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 대도시에 걸친 경우라면 협의하여 지정권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공동으로 지정하는 거 아닙니다. 도시개발 사업은 도시개발, 집행과 관계된 사안으로 지정권자가 여러 명이 되게 되면 사업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우리 이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사공이 많으면 배는 산으로 간다. 그런 신기한 배를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 사공이 집행과 관계되어 여러 명이 되면, 관할 관청이 여러 명이 되면 도시개발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질 못합니다. 그래서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돼 있는데, 저 협의가 불성립하게 되면 누가? 국장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청이란 말과 제안이란 말을 구분해 놓습니다. 여기 요청은 중앙행정기관장, 요청하게 되면 국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데,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현재 도시개발 사업은 단지 조성 사업과 시가지 조성 사업을 도시개발 사업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광단지라는 게 있고 산업단지라는 게 있습니다. 산업단지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관할입니다. 관광단지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관할입니다. 이들이 관광단지나 산업단지 만들고자 요청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청은 행정청이 다른 행정청에 부탁할 때 요청이란 말을 쓰고, 제안은 행정청 아닌 자가 행정청에게 부탁할 때 제안이라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안은 공공기관장 등이 국가계획과 관계되어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안하면 국장이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기관장, 정부 출연기관장은 행정청이다, 비행정청이다? 비행정청이고, 우리 혁신도시 아시죠? 그 혁신도시는 국가계획과 관계된 국가균형발전과 관계된 사항으로 지방에 신도시 만드는 사업을 말했습니다. 그 단위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30만이라고 하면 인구 10,000명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이러한 세 가지 요건을 갖추어 국장에게 제안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제안은 비행정청 중에 민간도 할 수 있죠. 만약 민간이 이런 형태의 도시개발 사업 하게 되면 시군 구청장에게 제안하도록 되어 있고요. 공공이 이 두 가지 요건을 추가적으로 총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국장에게 제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공이 국가계획과 무관하게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미만인 20만, 10만이라고 하면 그때는 시군 구청장에게 제안하고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이 경우에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안할 수 있고 이런 경우 국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험 볼 때까지 1092 기억해 놓습니다. 천재지변 국가 둘 이상 협의가 부수임한 때 요청 제한 각각 구분하시는 게 필요했습니다. 이번 도시개발구역 지정 요청은 행정청이 다른 행정청에 부탁한다. 그래서 1. 시군 구청장은 한 줄 밑에 투표장, 광역시장, 도의사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그래서 시군 구청장이 도시개발 사업 필요하면 지정권자인 시도지사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거 당연한 이야기죠. 다만 시도지사가 아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요청한다. 이 말 나오면 바로 틀립니다. 그거 패싱 해버린 거죠. 패싱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3번 제안 함께 오십니다.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 가로 속에 국가, 지방자산체, 조합 제외한다. 조합 줄쳐뒀습니다.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제안은 비행정청이 행정청에게 부탁하는 것을 제안이라 하죠. 국가, 지방자산체는 제안의 당사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조합은 아직 우리가 다 도시개발법 못 보셨는데 도시개발법 다 끝나고 다시 이 강의 듣게 되면 그때는 쉽게 알 겁니다. 여기 조합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 설립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합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 설립되는 법인으로 2단계 등장합니다. 지금 도시개발구역은 1단계에 관한 사항입니까? 2단계에 관한 사항입니까? 1단계에 해당되기 때문에 1단계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을 조합은 할 수 없습니다. 조합은 언제 만들 수 있다? 2단계 만들어지기 때문에 조합은 제안할 수 있는 자 못 된다. 그렇게만 구분해 놓습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양가로 2번 보게 되면 요건 차셨죠. 민간 시행자, 민간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한 줄 밑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하려면 대상 구역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되는 토지 소유자 동의 받아야 된다. 그래서 토지 면적부터 3분의 2 이상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가로 속에 지상권자 포함한다. 그 정도만 확인해 놓습니다. 동그라미 2번과 3번에 대해서는 아주 천천히 공부해 나가시는 걸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3번 도시개발구역 지정 수용 여부 결정입니다. 1개월, 1개월이라는 것만 2개 추놓습니다. 그래서 3번 보시게 되면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받은 국장, 시군, 구청장은 제안 내용의 수용 여부를 1개월 이내, 1개월 추천 오셨죠. 제안자에게 통보하고 1개월 범위 내 기간 연장할 수 있다. 그래서 똑같은 제안이지만 국토계획법의 도시군관리계획 위반 제한 시에는 45일, 30일이었습니다. 여기에서는 1개월, 1개월. 그리고 4번 비용 부담. 임의적 비용 부담이라는 것만 파악해 놓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에 제안자에게 부담 지킬 수 있다. 그 정도만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 248페이지의 요건과 관련되어 2번, 3번에 대해서는 일단 건너뛰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청, 행정청이 다른 행정청에 부탁할 때는 요청이라고 제안. 이 세 가지 요건 갖추게 되면 국장에게 직접 제안할 수 있고 저 세 가지 요건 중에 하나라도 흠결하면 공공기관장이 아니라 지방공사 사장 그리고 순수한 민간이라고 하면 시군 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고 제안받은 시군 구청장은 수용 여부를 1개월 내 통보하며 1개월 범위 내 기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한한 자에게 비용 부담시킬 수 있다. 그 정도 살펴놓습니다. 다만 이렇게 제한하게 되었을 때 민간의 경우는 토지 소유자 동의 받아야 되죠. 공공은 동의받을 필요 없다. 그 정도만 지금은 봐놓습니다. 249페이지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기준으로서 분할, 결합이라는 것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 한번 하신 적이 있는데 그냥 잠깐 살펴놓습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는 효율적인 추진과 도시의 경관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하면 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거나 분할 추정습니다.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을 결합하여 결합 추정습니다.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했는데 효율적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1구역과 2구역 쪼개어 도시개발 사업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업 시행 방식이라면 분할 방식이고, 우리 3기 신도시와 관련되어 남양주에 지정된 왕숙 지구가 있는데 이 왕숙 지구는 왕숙 1구역과 저 왕숙 1구역으로부터 한 10km 정도 떨어진 곳에 왕숙 2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둘 다 왕숙 지구이거든요. 이런 사업 형태라고 하면 그것을 결합 방식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 결합 지정과 분할 지정에 대한 각각의 요건에 관한 사항들을 다루게 되는데 우리 2번, 3번 분할 지정, 결합 지정 찾으셨죠? 잠깐 얘만 보십니다. 양가로 2번 분할 지정입니다. 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는 경우 한 줄 밑에 분할 후 각 사업시행지구의 면적이 각각 10,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한다. 각각 10,000 이상 줄쳐놓습니다. 그래서 1구역과 2구역 분할하게 되면 각각 10,000제곱미터 이상.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도시개발 사업은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공익사업입니다. 공익사업은 규모 커야 되죠. 그래서 분할 방식으로 사업하게 되었을 때 1구역, 2구역 분할하게 되면 각각 그 면적은 10,000제곱미터 이상 돼야 됩니다. 그리고 3번 결합 지정입니다.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을 결합하여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인 한 줄 밑에 도시개발구역에 하나 이상 포함된 경우를 한다. 그래서 결합 방식이라고 하면 둘 다 10,000 이상일 필요 없습니다. 하나 이상만 10,000제곱미터 이상이면 된다. 그래서 분할은 각각 10,000 이상. 결합 방식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만 10,000 이상. 후반부에는 참 좋은 이야기들이 쭉 열거되어 있는데 그냥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 251페이지에 함께 보십니다.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요건입니다. 이제 우리는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관련된 대상을 함께 봐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절차와 관계된 사항으로 지정권자는 원칙 시도지사, 대도시장, 예외 국장. 국장이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는 것은 천국이 요청 제한이라는 것만 파악해 놓습니다. 요청은 누가 한다? 행정청이. 제한은 누가 한다? 비행정청이. 이 세 가지 요건을 갖추게 되면 국장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할 수 있고 저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통결하게 되면 시군구청장에게 제한하는 것이죠. 공은 토지 소유자 동의 받을 필요 없는데 민간이 제한하고자 한다면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 동의 받아야 된다. 그렇게만 구분해 놓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한과 관계된 사항은 지금 용어에 관한 사항을 좀 구분해 놓으시고 우리가 나중에 실력이 많이 쌓이시면 실력이 향상되면 문제 푸시면서 국토계획법과 도시개발법을 비교해서 정리해 나가시는 게 필요한 점이다. 이제 도시개발구역 지정 대상에 관한 내용을 함께 보십니다. 251페이지에 지정 요건 찾았습니다. 양가로 1번, 동그라미 1번입니다. 면적 요건에 관한 사항으로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적 상업지역은 10,000 이상,
공업지역은 3만 제곱미터 이상, 자연 녹지지역과 생산 녹지지역은 10,000 이상. 여기에 미만 붙이면 바로 국토계획법의 개발행위 허가 대상 면적 요건과 같은데요. 그리고 이번 비도시 지역의 경우는 30만 제곱미터 이상일 것. 다만 아파트, 연립주택 건설하는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 맞출 것이 있습니다. 우리 공법의 학습 방법은 항상 대상과 절차였고 그 대상에 관한 사항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는 원칙적 지정 대상으로 면적 요건을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첫 번째 우리 아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도시개발 사업은 비도시 지역에 한다? 도시에 한다. 원래 도시에 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도시 지역의 개발 용지인 주거지역, 상업지역, 그리고 공업지역에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기 주거지역, 상업지역의 경우는 도시개발 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규모 커야 되죠. 10,000 이상. 공업지역의 경우는 3만 제곱미터 이상인데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숫자 기억하는 거 아닙니다. 숫자는 우리 시험 볼 때쯤이면 익숙해집니다. 지금은 국토계획법상 개발의 허가 대상이 되었던 것은 사익사업이기 때문에 규모 작아야 되고 도시개발법의 면적과 관련된 요건은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규모 커야 된다. 그래서 국토계획법의 개발의 허가 요건과 관계된 사항은 무엇 미만이란 말 기억해 놓고 5천, 1만, 3만이죠. 도시개발 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규모 커야 됩니다. 무엇 이상이란 말을 기억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연녹지지역과 그리고 생산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빠집니다. 10,000 제곱미터 이상일 것. 그러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도시지역 제외한 비도시 지역의 경우에는 3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데 우리 인구 10,000명 거주하는 곳에 면적이 30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비도시 지역에 충분한 기반시설, 인프라 설치하고 도시개발 사업하고자 한다면 그 단위 면적은 30만 제곱미터 이상 돼야 된다. 아파트와 연립주택 건설할 목적이라면 예외적으로 10만 제곱미터 이상도 가능하다. 그렇게만 일단은 봐놓습니다. 다만 여기까지 보시면서 면적 요건에는 무엇 이상, 규모 커야 된다. 그 정도 개념을 잡아 놓습니다. 그리고 양가로 2번입니다.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비도시지역의 지정 기준이란 말이 나옵니다. 자연녹지지역부터 도시지역 외 지역, 도시지역 외 지역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군 기본계획의 개발 동그래 놓습니다. 가능한 지역에만 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정하여야 한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개발 가능한 지역, 그래서 광역도시계획부터 개발이 가능한 지역, 지역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개발 가능, 개발 동그래 해놓으셨죠. 다만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되지 아니한 지역에는 아니한 추천없습니다. 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서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자연녹지지역부터 계획관리지역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이제 두 번째 봐주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한다면 그 용도가 개발 가능한지, 개발 불가능한지 그에 관한 사항을 보시는데 기본적으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곳은 이미 특광시군마다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용도지역 결정한 것으로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라면 개발 용도이죠. 이러한 곳에는 당연히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상공은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과 관계없이 언제든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것 잡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함께 보십니다. 우린 지금 대상에 관한 내용을 함께 정리하고 있습니다. 면적 요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되셨고, 두 번째, 개발에 관한 사항을 함께 보시면서 주상공의 경우는 당연히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 녹가농장, 여기 녹지지역에는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만, 보전녹지지역은 제외시킵니다. 그러면 우리 잠깐 이해하실 것은 보전녹지지역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도시의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하는 용도지역인데, 도시의 자연환경 보호가 목적입니다. 이 보전녹지지역 지정되는 곳이 대부분 공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어 공부할 때 센트럴 파크라고 하는 공원 들어본 적 있으시죠? 걔는 1년만 공원을 이용하고 도시화 사업하는 곳이다. 100년, 200년 영원히 공원으로 남아있는 곳이다. 그게 보존녹지지역입니다. 이 보존녹지지역에는 도시화 사업 한다 안 한다? 아예 안 하는 겁니다. 얘를 제외한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과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이들은 개발용지이다, 비개발용지이다. 비개발용지입니다.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개발하기로 결정한 곳이라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잠깐 이해하실 곳이 있습니다. 여기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은 지금 당장이 아닌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행정계획으로 비전 제시하는 행정계획입니다. 그러면 서울은 관할구역 전부가 현재 도시적으로 빽빽하게 많은 건축물이 세워진 상태입니다. 요즘 이야기 나오는 것은 김포 공항 밀어버리고 그곳에 한 아파트 한 집 만들자, 이런 이야기도 좀 흘러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서울은 이런 일들이 존재하지 않는데 우리 성남시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여기 성남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관할구역 안에 90만 정도가 거주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성남에 분당이나 판교나 판교 바로 밑에 대장지구, 그리고 수정, 기존 시가지 조성되어 있는 곳 외 복정이나 또는 서울 강남에 인접한 고등동 쪽에 도시개발 사업이 현재 진행 중이거나 진행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남이 인구 90만에서 멈춘다면 상관없는데 얘가 인구 150만, 200만으로 성장하게 되면 현재 성남이라고 하는 지역에 개발되어 있는 주상공 도시지역이 50만 또는 100만 늘어나는 인구를 수용할 수 있다. 신도시개발 사업 해야 된다. 신도시개발 사업 해야 됩니다. 그때 다음 개발사업 예정지, 그 다음 개발사업 예정지를 성남시 기본계획에서 광역도시계획에서 미리 예정해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곳이라고 하면 지금 당장 가보면 녹관 농자이지만 도시가 성장, 팽창하게 되면 언제든지 개발사업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곳이라면 녹관 농자 어디에 가리지 않고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곳, 그래서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전혀 개발을 생각하지 않은 곳이라면 자계, 우리 지난주에 유보 용달화에서
자개생이라는 말 공부한 적이 있는데 생 빼버리고 자개, 자연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 이 두 곳만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연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은 우리 국토계획법의 용도지역 지정 대상과 관계되어 얘는 장래 도시용지 공급 그리고 제한적 개발 가능하죠. 계획관리지역은 지금 당장 도시지역 아니지만 도시지역에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으로 제한적 체계적 개발이 가능한 곳, 그 제한적 개발이 가능한 자개, 이 두 곳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에 따라 개발 용지라면 보전 녹지지역을 제외한 녹관 농자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계획과 관계없이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만약 자연녹지지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한다면 그 단위 면적은 10,000 이상 돼야 되고, 계획관리지역이 여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한다면 그 단위 면적은 30만 제곱미터 이상, 아파트, 연립택 만들 목적이라면 일정한 요건 갖춘 때 10만 이상은 돼야 되죠. 그래서 나중 우리가 올해 자격증 따시고 내년에 필드에 나가시게 되면 왕복 4차선을 끼고 있는 자연녹지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 특히 계획관리지역은 단순히 중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잡아놓고 시행하는 것을 강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뭐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아파트 만들면 보통 한 채에 1억 이상 남거든요. 1000세대 아파트 개발하면 1,000억입니다. 그 1,000억 중에 한 10%만, 20%만 내가 챙겨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렇게 시행하면 성공하게 되면 자동차가 바뀌실 겁니다. 집도 바뀌겠죠. 그래서 면적 요건에 관한 사항과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에 따라 개발 계획이 수립되면 녹관 농자인 경우에도 도시개발구역 지정될 수 있고,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곳은 어디만? 자개, 자연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만 지정될 수 있다. 그리고 3번 지정요건 배제 별표 하나 해놓습니다.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두 줄 밑에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말은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관련된 원칙적인 요건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원칙은 무엇이었습니까? 면적과 개발 가능해야 되죠. 한 장 넘기십니다. 1번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취락지구 추천호시고 개발진흥지구 추천호습니다. 2번 지구단위계획구역 추천호습니다. 3번 국가균형발전, 국가균형발전 추천호습니다. 이 네 곳의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대상 요건 적용한다, 배제한다. 배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예외는 시험 볼 때까지 이렇게만 기억해 놓습니다. 취계지, 균형. 취하면 개가 돼지. 그리고 그렇게 술 많이 드신 분도 집에 갈 때 귀소 본능 발휘해서 잘 가시더라고요. 균형하고 가시죠. 그래서 취계지, 균형.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국가균형발전. 이 네 가지의 경우는 면적 요건과 개발 여부 관계없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렇게만 구분해 놓습니다. 그래서 취계지 균형 이렇게만 봐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만 잠깐 이해해 놓습니다. 딱 하나만 지금 기억합니다. 취계지 균형이라는 게 가장 중요하시고요. 얘만 잠깐 기억해 놓습니다. 우리가 국토계획법 잘 정리하면 얘가 정리 가능합니다. 현재 취락지구는 자연 취락지구와 집단 취락지구가 존재합니다. 그러면 저 자연 취락지구의 경우는 녹관 농자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해 자연 취락지구를 지정하는데, 만약 관농자에 지정된 자연 취락지구라면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 비도시지역은 3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만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자연취락지구에는 10,000명 거주하는 동네입니까? 10명, 20명 거주하는 곳입니까? 10명, 20명. 10,000명이 거주한다면 30만 제곱미터의 도시개발구역 지정해서 취락지구를 개발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취락지구에 10명, 20명 거주하는데 저 시골 마을에도 전기, 수도, 인터넷 설치하기 위해 도시개발 사업이 가능하거든요. 그럴 때 저 취락지구는 관농자일 때 30만 제곱미터 이상 돼야 된다? 저 면적 요건 적용하기는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면적 그리고 개발 여부와 관련된 규정을 취계지 균형 4가지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렇게만 봐놓습니다. 우리 도시개발구역과 관련되어 대상 그리고 절차, 지정권자가 지정할 수 있다. 그 정도 함께 오셨는데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252페이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절차를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십니다.